13개의 식민지에서 시작해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나라, 바로 미국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수백 년에 걸친 어마어마한 역사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연도별로 사건을 쭉 나열하는 그런 지루한 역사 시간이 아니고요. 기회와 갈등, 그리고 정말 세상을 통째로 바꿔버린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시작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어떤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요.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 기회의 땅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정말 각양각색의 이유를 가진 유럽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초기 식민지를 만든 동력이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죠. 한쪽은 황금, 그러니까 부를 쫓았고 다른 한쪽은 신, 즉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이 두 가지 욕망이 미국 역사의 시작점에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정착지들이 모여서 결국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되죠. 하지만 유럽의 또 다른 강대국, 바로 프랑스와의 경쟁이 이 모든 판을 뒤흔들게 됩니다. 결국 영국이 프랑스를 꺾고 북미 대륙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어요. 바로 어마어마한 빚이었죠. 그리고 영국은 그 빚을 식민지 주민들한테서 걷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영국은 전쟁 빚 때문에 돈이 급혀졌고 그래서 식민지에 설탕세, 찻세 같은 온갖 세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아니 우리 대표도 없는데 왜 우리한테 세금을 매겨 하면서 들고 일어났고요. 그 분노가 폭발한 게 바로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죠. 결국 영국의 빚 문제가 불씨가 돼서 걷잡을 수 없는 저항의 불길로 번진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8년간의 길고 끔찍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마침내 역사상 유례없는 실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독립국가 미합중국이 탄생하게 된 거죠. 하지만 독립이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이 나라는 19세기를 관통하는 아주 거침없는 서부팽창의 시대로 뛰어들게 됩니다. 1803년에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집니다. 단돈 1,500만 달러에 루이지애나 땅을 사들인 건데요. 이 거래 한 번으로 미국 영토가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2배로 뻥튀기 된 겁니다. 돈이 급했던 프랑스로부터 땅을 사들인 이 사건은 당시 미국의 엄청난 야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 명백한 운명이라고 불린 서부 개척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 팽창은 결국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쫓아내는 과정이었거든요. 수많은 원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하다 죽어간 이른바 눈물의 길 같은 비극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종류의 인간이다. 이 말이 당시 상황을 정말 처절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멕시코와 전쟁까지 벌여서 지금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같은 서부의 핵심적인 땅들을 또 빼앗아 옵니다. 이로써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미국 본토의 국경선이 거의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영토는 계속 넓어졌지만 정작 나라 안에서는 아주 깊고 심각한 갈등이 골마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라가 말 그대로 두 동강 날 수 있는 그런 위협이었죠. 여기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미국은 사실상 2개의 나라나 마찬가지였어요. 한쪽은 공장과 이민자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된 북부, 그리고 다른 한쪽은 수백만 명의 흑인 노예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목화 농업 중심의 남부였습니다. 이 둘은 경제 구조부터 가치관까지 모든 게 달랐던 겁니다. 결국 이 근본적인 차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 남북전쟁으로 터져버립니다. 노예제 폐지를 내건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남부가 연방을 탈퇴해버린 거죠.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결국 북부가 승리하면서 노예제는 폐지되고 미국은 다시 하나의 나라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 엄청난 내전을 겪고 나서 미국은 이제 시선을 나라 밖, 즉 세계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으로의 본격적인 도약이 시작되죠. 1898년에 스페인이랑 전쟁에서 이기면서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 슬쩍 발을 담그고요. 얼마 안 가 터진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처음엔 중립을 지키다가 결국 참전하면서 세계 무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1차 대전 승리 후에 찾아온 경제호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곧바로 대공황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위기가 닥칩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도시에서는 노동자 3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끔찍한 시기였죠. 이런 혼란 속에서 세계는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죠. 미국은 이번에도 웬만하면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전면전으로 돌입하게 된 거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 세계에는 딱 2개의 강대국만 남게 됩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미국과 공산주의의 소련이죠. 그리고 이 두 나라는 곧바로 냉전이라고 불리는 총성 없는 이념 전쟁을 수십 년 동안 벌이게 됩니다. 이 냉전 시기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정말 핵전쟁이 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들도 있었죠. 이 길고 긴 대치는 마침내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미국의 역사.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다음 챕터는 과연 어떻게 쓰여지게 될까요?